1시간 동안 들을 수 있는 한국어 팟캐스트예요. 여기 있는 이야기들은 전부 천천히 한국어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도 괜찮아요. 꼭 집중해서 안 들어도 돼요. 자기 전에 가볍게 틀어두어도 좋고요. 쉬면서 들어도 좋아요. 다른 일을 하면서 배경음악처럼 들어도 괜찮아요. 귀에 한국어 소리가 익숙해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되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저의 소개, 저의 하루, 취미,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까지 이야기를 담았어요. 편하게 천천히 들어주세요. 졸리면 그냥 주무셔도 돼요. 그럼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저는 둘이에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제 이름은 둘이에요. 이 채널은 천천히 말하는 한국어 팟캐스트예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분들을 위한 채널이에요. 여러분, 오늘 날씨는 어때요? 여기 한국은 지금 비가 많이 와요. 여러분 나라는 지금 추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아주 천천히 또박또박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천천히 들으면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요. 조금 어려워도 괜찮아요. 우리는 천천히, 그게 바로 이 채널을 만든 이유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처음 만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정말 기뻐요. 오늘은 제 자기소개를 할 거예요. 제 이름, 제가 사는 곳, 제 일, 제 취미,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천천히 시작할게요. 먼저 제 이름을 이야기할게요. 제 이름은 둘이에요. 둘이. 어때요? 발음하기 쉽죠? 그런데 사실 이건 제 진짜 이름이 아니에요. 조금 놀라셨나요? 네, 둘이는 제 진짜 이름이 아니에요. 왜 둘이라고 했을까요? 사실 저는 조금 부끄러워요. 그것이 바로 제가 얼굴을 모자이크로 한 이유기도 해요. 언젠간 여러분들과 얼굴을 내놓고 소통할 날이 왔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친구들에게 이 채널을 비밀로 하고 싶었어요. 제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면 제가 아직은 조금 민망할 것 같아요. 아는 사람이 없으면 더 편하게 말할 수 있으니까요. 이 기분 뭔지 아시나요? 그래서 진짜 이름을 안 썼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저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쉽게 발음할 수 있는 이름을 원했어요. 둘이. 둘이는 정말 쉬워요. 영어로도 둘이, 일본어로도 둘이, 프랑스어로도 둘이. 어느 나라에서도 참 쉽죠? 그래서 제 이름은 둘이에요. 여러분도 저를 둘이라고 불러주세요. 둘이야 안녕, 만나서 반가워 이렇게 불러주면 정말 기뻐요. 이제 저에 대해 더 이야기할게요. 저는 30대 초반이에요. 여러분은 몇 살이에요? 나중에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그럼 제가 사는 곳을 말할게요. 저는 인천에 살아요. 인천을 아세요? 인천은 한국의 도시예요. 서울 바로 옆에 있어요. 서울은 한국의 수도예요. 인천은 그 옆에 있는 큰 도시예요. 인천에는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바다를 자주 봐요. 바다를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리고 인천에는 아주 큰 공항이 있어요. 인천국제공항이에요. 한국을 와보신 분이나 와볼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이곳을 통해 오실 거예요. 이 공항은 정말 커요. 그리고 정말 유명해요. 세계에서 손꼽히는 좋은 공항이에요. 여러분이 한국에 오면 아마 이 공항에 도착할 거예요. 그럼 우리 언젠가 인천에서 만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인천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지금도 인천에 살아요. 저는 인천 토박이에요. 토박이는 어려운 말이에요. 토박이는 그곳에서 태어나고 계속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인천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한 번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인천 토박이에요. 재미있는 말이죠? 토박이.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토박이.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회사에 다녀요.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에 가요. 여러분처럼 저도 매일 열심히 일해요. 제 하루를 이야기해 볼까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요. 그리고 저는 무조건 아침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셔요. 저는 커피를 그다지 좋아하는 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침에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너무 피곤해요. 그 다음에 회사에 가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요. 점심도 먹어요. 그리고 다시 일해요. 정말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이죠. 일이 끝나면 조금 피곤해요. 하지만 저녁에는 제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저는 이 채널을 만들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 대본을 쓰고 영상을 찍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마음을 먹는다는 표현은 조금 웃기죠. 먹는다는 것이 정말 내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심을 할 때도 마음을 먹었다는 표현을 써요. 저는 이 일이 재밌어요. 재미있는 일을 하니까 행복해요.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세요? 학생이에요? 직장인이에요? 아니면 다른 일을 하세요? 여러분, 갑자기 구도가 살짝 바뀌었죠? 제 아이폰에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고 알람이 떠서 잠깐 영상이 끊겼어요. 다시 이어서 말을 할게요. 여러분의 하루도 저는 궁금해요. 댓글로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제 취미를 이야기할게요. 언젠간 취미에 대해서 길게 얘기할 수 있는 영상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는 것이니 짧게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언어 공부를 좋아해요. 정말 좋아해요. 좀 신기하죠? 저도 사실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학생이랍니다. 저는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중국어, 정말 많은 언어에 관심이 있어요. 영어는 전 세계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싶어서 공부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제2 외국어로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배워요. 영어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취업을 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취업은 조금 어려운 단어예요. 직장을 다니는 것을 취업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일본어는 제가 일본 드라마나 노래, 아이돌을 좋아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일본은 가까워서 여행 가기가 참 좋아요. 프랑스어랑 중국어도 공부했어요. 이건 그냥 재미있어서 공부했어요. 저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게 정말 재미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공부했을까요? 저는 듀오링고 같은 앱으로 공부했어요. 듀오링고를 아세요? 정말 재미있는 앱이에요. 그리고 팟캐스트랑 유튜브도 많이 봤어요. 지금도 저는 팟캐스트를 매일 들어요. 팟캐스트는 말하기가 천천히 해주셔서 좋아요. 듣기 공부에 정말 좋아요. 그러다가 저는 생각했어요. 나도 한번 해볼까? 나도 팟캐스트를 만들면 재미있겠다. 그래서 이 채널을 시작했어요. 언어 학생이었던 제가 이제 한국어 팟캐스트를 만들어요. 정말 신기하고 재밌고 행복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인 것 같아요. 잠깐만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왜 이렇게 천천히 말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모두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언어를 공부할 때 제일 힘든 게 있었어요. 바로 원어민이 너무 빨리 말하는 거예요. 너무 빨리 말하면 하나도 알아듣지 못해요. 정말 슬펐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알아요. 천천히 들으면 정말 도움이 돼요. 한 단어, 한 단어, 천천히. 그러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위해 천천히 말해요. 틀려도 괜찮아요. 천천히 같이 가요. 그렇지만 원래 제가 한국어로 말을 할 때는 말을 빠르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빠르기가 빠르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피드백은 환영하니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 팟캐스트가 초보자를 위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짧은 문장으로 말하려고 하고 있어요. 단어도 최대한 쉬운 단어를 사용해서 말을 할게요.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괜찮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잘 들리게 될 거예요. 제가 옛날에 했던 공부법인데요. 좋아하는 영화를 하나 정해두고 100번 보는 거였어요. 물론 저는 100번 보기에 실패했어요. 노팅힐을 영화로 정했었는데 40번쯤 봤을 때 지겨워졌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듣기 실력이 정말 많이 향상되었어요. 같은 영상을 보는 것은, 같은 음성을 듣는 것은 지루하지만 듣기 실력에는 정말 많은 도움이 돼요. 여러분에게도 이 공부법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 채널 이야기를 더 할게요.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이 채널을 만들었어요. 세계의 여러 나라에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많다고 들었어요.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기쁜 일이에요. K-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K-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세계 각국의 영화, 드라마, 노래를 즐겨 보고 듣는답니다. 여러분은 왜 한국어를 배우세요? 그것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환영해요. 모두 누구나 환영해요. 저는 그냥 혼자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어 이 채널을 시작했어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댓글을 읽는 게 정말 좋아요. 우리 함께 재미있는 채널을 만들어요. 앞으로 저는 한국 문화도 이야기할 거예요. 한국의 음식, 한국의 계절, 한국의 여행, 아주 다양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제 일상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저의 강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아마 모르시겠죠? 이 영상이 바로 제 채널의 첫 번째 영상이기 때문인데요. 저는 바로 꾸준하다는 것입니다. 꾸준하다는 것은 매일매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꾸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아주 오랫동안 하고 싶어요. 오래오래 함께 해주세요. 이제 가벼운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MBTI를 아세요? 한국에서는 MBTI가 정말 유행이에요. 요즘 한국 사람들을 MBTI를 정말 좋아해요. MBTI가 뭐예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MBTI는 성격 검사예요. 사람의 성격을 16가지로 나누었어요. 정말 재미있어요.
한국에서는 처음 만나면 이렇게 물어봐요. MBTI가 뭐예요? 이름을 묻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요. 요즘 직장에서 사람을 구할 때 MBTI를 물어보는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제 MBTI는 ESTP인 것 같아요. 저는 성격이 활발해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아해요. 새로운 것도 좋아해요. 하지만 차분한 것도 좋아해요. 조용한 카페에서 책을 읽는 것도 좋아해요. 저는 활발하지만 차분한 것도 좋아해요. 여러분 나라에도 MBTI가 있나요? 여러분 MBTI는 뭐예요? 정말 궁금해요. 제가 질문이 많죠? 이번에는 음식 이야기를 해볼게요. 너무 주제가 다양하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영상이라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서 다양한 주제를 넣어봤어요. 다음 영상부터는 한 가지 주제를 정하고 깊이 있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대본을 작성할 때 최대한 쉬운 언어를 쓰려고 하는데 만약 제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꼭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럼 다음으로는 우리 동네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인천에 산다고 했죠? 인천은 정말 좋은 도시예요. 오늘 인천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아까 처음에도 말했듯이 인천에는 바다가 있어요. 바다 근처에는 맛있는 음식이 많아요. 특히 해산물이 유명한데요. 신선한 회를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인천에는 차이나타운이 있어요. 차이나타운에는 중국 음식이 많아요. 짜장면이 정말 유명해요. 짜장면을 아세요? 쉽게 이야기하면 검은색 소스의 국수예요.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인천에는 예쁜 섬도 많아요. 배를 타고 섬에 갈 수 있어요. 주말에 섬에 가면 정말 좋아요. 인천은 서울에서 가까워요. 지하철로 갈 수 있어요. 한국에 오신다면 바로 서울로 가시는 것도 좋지만 인천을 관광하는 것도 좋을 거예요. 요즘에는 작은 도시들을 여행하는 것도 유행이라고 하던데 많은 분들이 인천을 구경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오늘 제 이야기는 어땠어요? 처음이라서 조금 떨렸어요. 짧은 문장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 조금 어색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야기하는 거 정말 즐거웠어요. 오늘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제 이름, 제가 사는 곳, 제 직업, 제 취미, 그리고 인천 이야기도 했어요. 모든 걸 깊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조금이라도 저에 대해서 알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둘이에요. 인천에 사는 언어를 좋아하는 직장인이에요.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한국어로 써도 좋고 영어로 써도 좋아요. 다른 여러분의 언어로 써도 좋아요.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다 읽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 문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럼 우리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저는 둘이에요. 잘 지냈어요? 오늘도 우리 같이 한국어를 공부해요. 이 채널은 천천히 말하는 한국어 팟캐스트예요. 그래서 천천히 들으면 한국어 공부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은 제 하루를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몇 시에 일어나는지, 무엇을 먹는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제 하루를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는 조금 특별하게 일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고요? 조금 이따가 알려줄게요. 여러분의 하루와 비슷할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제 하루는 아침에 시작해요. 저는 보통 아침 7시나 8시에 일어나요. 왜 2개예요? 네, 이유가 있어요. 사실 저는 재택근무를 해요. 재택근무가 뭘까요? 회사에 가지 않고 집에서 일을 하는 것이에요. 집에서 일하는 날은 아침 8시에 일어나요. 회사에 가는 날은 오전 7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7시 또는 8시예요. 저는 알람을 딱 하나만 맞춰요. 알람이 하나면 부족하지 않냐고요? 아니에요. 저는 알람이 울리면 한 번에 일어나요. 다시 앉아요. 조금 신기한가요? 사실 저는 깊이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침에도 잘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저는 거의 기계처럼 바로 화장실로 가요. 눈도 거의 안 떴는데 몸이 알아서 움직여요. 여러분은 아침에 잘 일어나요? 알람은 몇 개를 맞추시나요? 이제 하루를 준비해요. 그런데 저는 아침을 안 먹어요. 왜요? 저는 잠을 더 자고 싶어요. 아침에는 항상 잠에 져요. 그래서 아침밥은 패스. 조금 나쁜 습관이죠? 여러분은 아침 꼭 챙겨 드세요. 저는 준비가 정말 빨라요. 얼마나 빠를까요? 딱 20분이면 끝나요. 20분. 씻고, 옷 입고, 화장하고, 준비 끝. 저는 빠른 게 좋아요. 그래서 아침에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커피예요. 저는 일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커피를 마셔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한국에서는 이걸 줄여서 아아라고 해요. 아아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예요. 저는 아아를 정말 좋아해요. 그럼 라떼는요? 라떼는 우유가 들어간 에스프레소 음료예요. 저는 라떼는 마시지 않아요. 우유를 마시면 배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항상 아아예요. 여러분은 커피 좋아해요? 무슨 커피를 좋아하시나요? 커피를 드시지 않으신다면 어떤 음료를 드시나요? 자, 이제 일하러 가요. 아까 말했죠? 저는 재택근무를 해요. 그래서 집에서 일하는 날이 많아요. 집에서 일하면 정말 편해요.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회사에 가는 날도 있어요. 회사에 갈 때는 어떻게 갈까요? 우리 회사는 집에서 정말 가까워요. 걸어서 20분 거리예요. 가깝죠? 그런데 저는 보통 걷지 않아요. 저는 자전거를 타요. 자전거를 타면 10분이면 도착해요. 정말 빠르죠? 저는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요. 겨울에는 추운 시간이 짧아요. 빨리 가니까 안 추워요. 그리고 여름에는 자전거를 타면 바람이 불어요. 정말 시원해요. 자전거 출근 정말 좋죠? 자전거를 타고 갈 때 저는 보통 오디오북을 들어요. 오디오북은 귀로 듣는 책이에요. 아니면 노래를 들어요. 책을 듣거나 노래를 들으면 가는 길이 즐거워요. 여러분은 어떻게 출근해요? 걸어서? 버스? 지하철? 말씀해 주세요. 저는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을 시작해요. 회사에 가는 날은
아침 8시 전에 회사에 도착해요. 집에서 일하는 날은 아침 7시 50분에 컴퓨터를 켜요. 저는 사무실에서 일해요.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로 일해요. 무슨 일을 하냐고요? 그건 다음에 알려줄게요. 나중에 제 직업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 거예요. 기대해 주세요. 회사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커피를 마셔요. 아까 말한 아아요. 커피를 마시면 잠이 깨요. 이제 일을 시작해요. 저는 회의를 많이 해요. 회의가 뭘까요? 회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이야기해요. 저는 회의가 정말 많아요. 오전에도 회의, 오후에도 회의. 조금 바빠요. 하지만 괜찮아요. 일하는 건 재미있으니까요. 시간이 빨리 가요. 어느새 점심시간이에요. 제일 제가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바로 점심시간. 우리 회사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예요. 딱 1시간이에요. 보통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12시부터 1시까지 1시간 점심시간을 가져요. 간혹가다 서울에 있는 몇몇 회사는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점심시간을 갖는다고 해요. 바로 회사에 식당이 없기 때문에 밥을 식당에서 사 먹어야 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서 시간을 많이 준다고 해요. 저는 1시간 동안 점심시간을 가져요. 저는 동료들과 같이 점심을 먹어요. 동료는 같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회사는 좋은 게 있어요. 회사에서 밥이 나와요. 이걸 구내 식당이라고 해요. 회사 안에 있는 식당이에요. 그래서 저는 회사 밥을 먹어요. 맛있고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제가 점심에 꼭 하는 게 있어요. 밥을 먹고 나서 저는 회사 밖으로 나가요. 왜 나갈까요? 바로 커피를 사러 가요. 회사에서 타 먹으면 되잖아요? 맞아요. 회사에도 커피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밖에 나가서 사 먹어요. 이게 저의 소소한 행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소소한 행복은 작지만 기분 좋은 일이에요.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맛있는 커피도 사고 이게 제 하루의 작은 행복이에요. 여러분의 소소한 행복은 뭐예요? 이제 오후가 되었어요. 점심을 먹고 나면 오후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오후에 정말 졸려요. 아니, 사실은 항상 졸려요. 여러분, 비밀 하나 알려줄까요? 제가 회사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3가지예요. 첫 번째, 졸려. 2번째, 배고파. 3번째, 집 가고 싶어. 졸려, 집 가고 싶어, 배고파. 이게 제 입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공감되시나요?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특히 점심 먹고 나면 너무 졸려요. 그래서 저는 또 커피를 마셔요. 잠을 깨야 하니까요. 오후에도 회의를 해요. 그리고 일을 해요. 열심히 일해요. 조금 졸리지만 조금만 더 하면 집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힘이 나요. 창 밖을 봐요. 이제 곧 집에 갈 시간이에요. 드디어 퇴근 시간이에요. 저는 오후 5시에 일을 끝내요.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해요. 이제 퇴근이에요. 저는 항상 1등으로 퇴근하려고 해요. 제일 첫 번째로 퇴근.
누구보다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시계가 5시가 되면 저는 준비 끝.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에서는 퇴근할 때 이렇게 말해요. 수고하셨습니다는 오늘 열심히 일했어요. 고마워요. 라는 뜻이에요. 재택근무를 하는 날은 컴퓨터를 끄면 바로 퇴근이에요. 정말 편하죠? 퇴근하면 저는 바로 집으로 가요. 다른데 안 들려요. 집이 제일 좋으니까요.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어요. 자, 이제 집에 왔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아, 집이 제일 좋아요. 이제 저녁을 먹을 시간이에요. 저는 저녁을 보통 집에서 먹어요. 집밥을 좋아해요. 집밥이 뭘까요? 집에서 만든 밥이에요. 저는 직접 요리해서 먹어요. 가끔 친구들과 약속이 있으면 밖에서 외식을 해요. 하지만 배달 음식은 적게 먹으려고 노력해요. 건강을 위해서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저녁 메뉴는 바로 치즈 오븐 스파게티예요. 이름이 좀 길죠? 스파게티 위에 치즈를 올려요. 그리고 오븐에 구워요. 치즈가 녹으면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만들기도 쉬워요.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요리를 잘 못해도 괜찮아요. 이건 정말 간단하거든요. 여러분은 저녁에 뭐 먹어요? 집밥 좋아해요? 요리하는 거 좋아해요? 저녁을 먹고 나면 이제 쉬는 시간이에요. 하루 중에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저는 저녁에 뭘 할까요? 첫 번째, 넷플릭스를 봐요. 넷플릭스를 아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도 저랑 비슷한 취미를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바로 넷플릭스로 드라마랑 영화를 보는 거예요. 저는 재미있는 걸 보면서 쉬어요. 한국 컨텐츠, 여러 세계 각국의 컨텐츠 즐기는 것을 좋아해요. 정말 행복해요. 두 번째, 책을 읽어요. 저는 책 읽는 걸 좋아해요. 조용히 책을 읽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세 번째, 요가를 해요. 요가를 하시나요? 요가는 바로 몸을 천천히 움직이는 동작이에요. 요가를 하면 몸이 시원해요. 그리고 마음도 편해져요. 넷플릭스, 책 읽기, 요가하기. 이게 제 저녁 취미예요. 저는 바쁘게 쉬지 않아요. 천천히 편하게 쉬어요. 이런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여러분은 저녁에 무얼 하면서 쉬어요? 취미가 뭔가요? 이제 하루가 거의 끝나가요. 저는 보통 10시에 침대에 누워요. 그리고 11시 전에 잠들어요. 일찍 자는 편이죠? 잠자기 전에 저는 뭘 할까요? 먼저 스트레칭을 해요. 몸을 쭉쭉 펴요.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요. 스트레칭을 하면 몸이 풀려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조금 봐요. 저는 다큐멘터리 보는 걸 좋아해요. 다큐멘터리는 진짜 이야기예요. 동물, 자연, 우주, 다양한 주제로 보는 걸 좋아해요.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스르르 잠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잠자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디에서든 잘 잤어요. 잠을 정말 잘 자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대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아기처럼 잠이 많아요. 정말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오늘은 제 하루를 이야기했어요. 어땠어요? 저는 재택근무를 해요. 아침에 알람 하나로 일어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를 마시고 자전거를 타고 출근해요. 회사에서 회의를 하고 구내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항상 졸려요. 졸려, 집 가고 싶어, 배고파. 그리고 1등으로 퇴근해서 집에서 밥을 먹고 넷플릭스를 봐요. 이게 제 하루예요. 평범하지만 저는 제 하루를 사랑해요. 여러분의 하루는 어때요? 저와 비슷한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저는 둘이에요. 잘 지냈어요? 오늘도 우리 같이 한국어를 공부해요. 이 채널은 천천히 말하는 한국어 팟캐스트 채널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들으면 한국어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은 제 취미를 이야기할 거예요. 취미가 뭔지 아세요? 취미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일이 아니에요. 쉴 때 즐겁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취미가 뭐예요? 운동, 게임, 그림? 오늘 제 취미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취미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그런데요,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사실 특별한 취미가 없었어요. 네? 취미가 없어요? 네, 맞아요. 한국에서는요, 회사에 들어갈 때 서류를 써요. 그 서류에 취미와 특기를 써야 해요. 특기가 뭘까요? 특기는 내가 잘하는 것이에요. 취미는 좋아하는 것, 특기는 잘하는 것. 조금 달라요. 그런데 저는 항상 고민했어요. 내 취미가 뭐지? 내 특기가 뭐지? 딱히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썼어요. 취미, 언어 공부. 저는 언어 공부를 좋아하거든요.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게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언어 공부가 제 취미이자 특기였어요. 여러분의 취미와 특기는 뭐예요? 또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에는 네이버가 있어요. 네이버를 아세요? 네이버는 한국의 큰 포털 사이트예요. 구글 같은 거예요. 미국에는 구글이 있죠? 일본에는 야후를 쓴다고 들었어요. 한국에는 네이버가 있어요. 네이버에는 재미있는 게 있어요. 바로 지식인이에요. 지식인이 뭘까요? 사람들이 질문을 올려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답을 해줘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건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건 뭔가요? 이건 바로 이거랍니다. 이렇게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한때 이 질문에 답하는 걸 좋아했어요. 제가 아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제 지식을 나누는 거죠. 누군가 모르는 걸 제가 알려주면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그때는 그게 제 취미였어요. 지식을 나누는 거요. 지금 이 유튜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한국어를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작더라도 단 한 명이라도 도움이 되는 컨텐츠가 되었으면 해요. 어쩌면 저는 나누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가 봐요. 자, 그럼 요즘 제 취미는 뭘까요? 바로 독서예요. 독서가 뭘까요? 독서는 책을 읽는 것이에요. 저는 책 읽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저는 조금 특별하게 책을 읽어요. 무슨 말이냐고요? 한국에는 좋은 어플이 있어요. 이름이 밀리의 서재예요. 서재는 책이 있는 방이에요. 이 어플은요, 구독료를 내요. 구독료는 매달 내는 돈이에요. 돈을 내면 많은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정말 좋죠? 저는 이 어플로 시간이 날 때마다 책을 들어요. 읽는 게 아니라 들어요? 네, 맞아요. 저는 오디오북을 들어요. 오디오북이 뭘까요? 귀로 듣는 책이에요. 사람이 책을 읽어줘요. 저는 그걸 들어요. 저는 눈으로 읽는 것보다 귀로 듣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요, 귀로 들으면 집중이 더 잘 돼요. 신기하죠? 설거지할 때도 청소할 때도 저는 오디오북을 들어요. 다른 일을 하면서 동시에 책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어떤 책을 좋아할까요? 저는 소설을 좋아해요. 소설이 뭘까요? 소설은 이야기책이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작가가 만든 이야기예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책이 있어요. 에세이도 있어요. 에세이는 진짜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의 인생 이야기죠. 저는 에세이도 좋아해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구경하는 거 재미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소설을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요, 소설에는 가상의 인물이 나와요. 가상의 인물은 진짜가 아닌 사람이에요. 작가가 만든 사람이죠. 저는 그 사람의 인생에 쏙 들어가요. 들어간다는 것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이 되는 거죠. 슬프면 같이 슬프고, 기쁘면 같이 기뻐요. 정말 재미있어요. 한 권의 책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취미가 있어요. 바로 요가예요. 요가를 아시나요? 요가는 몸을 천천히 움직이는 운동이에요. 저는 요가를 시작한 지 이제 2달쯤 됐어요. 아직 얼마 안 됐죠? 처음에는 학원에 다녔어요. 학원은 배우러 가는 곳이에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곳이죠. 그런데요, 저는 밖에 나가는 게 귀찮았어요. 공감되시나요? 여러분도 나가기 귀찮을 때가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집에서 요가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유튜브를 봐요. 유튜브에 요가 영상이 정말 많아요. 초보자를 위한 영상부터 중급, 고급까지 정말 다양한 영상들이 있어요. 저는 그걸 보고 따라해요. 사실 저는 몸이 많이 뻣뻣해요. 유연성이 부족해요. 유연성은 몸이 부드러운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유연성이 좋지 않지만 쉬운 요가들 위주로
하고 있어요. 스트레칭 같이 가볍게요. 스트레칭은 요가와 비슷하게 몸을 쭉쭉 펴는 거예요. 요가를 하면 몸이 정말 시원해요. 그리고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건강검진은 제 몸을 검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보다 키가 1cm 컸어요. 성인이 된 지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키가 크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요가를 해서 그런 걸까요? 잘 모르겠지만 정말 기분 좋았어요. 여러분도 요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취미를 어떻게 즐겨요? 혼자 즐겨요? 아니면 친구랑 같이 즐겨요? 저는요, 보통 혼자 즐기는 편이에요. 책 읽기도 혼자, 요가도 혼자, 오디오북 듣기도 혼자.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꽤 좋아하는 편이에요. 혼자 있으면 편하고 조용하잖아요. 제 속도로 즐길 수 있어요.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요. 여러분은 어때요? 혼자가 좋아요? 같이가 좋아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혼자가 편하지만 가끔은 친구랑 같이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친구랑 같이 하는 취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공원에 가는 거예요. 공원에 가서 뭘 할까요? 특별한 건 아니에요. 공원에 가서 돗자리를 깔아요. 돗자리가 뭘까요? 바닥에 까는 깔개예요. 풀밭 위에 펴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누워요. 그냥 누워 있어요. 정말 이게 다예요. 하지만 정말 행복해요. 요즘 한국 사람들은요, 공원에 가는 걸 좋아해요. 돗자리를 깔거나 텐트를 쳐요. 그리고 누워서 쉬어요. 하늘도 보고 바람도 느끼고 정말 좋아요. 친구랑 같이 누워서 이야기도 하고 간식도 먹고 이게 또 다른 저의 행복이에요. 그런데 조금 아쉬워요. 이제 날씨가 더워졌어요.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공원에 누워있기 힘들어요. 빨리 시원한 가을이 왔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이야기예요. 저는 새로 배우고 싶은 취미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뜨개질이에요. 뜨개질을 아세요? 실로 옷이나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실과 바늘로 한 코 한 코 떠요. 저는 손으로 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취미로 뭔가 만들어지는 걸 좋아해요. 내 손으로 만드는 거 정말 멋지잖아요. 그런데요, 솔직히 고백할게요. 저는 뜨개질을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어렸을 때 엄마한테 배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실패. 어른이 되고 나서도 유튜브로 배워봤어요. 하지만 또 실패. 정말 어려워요. 손이 자꾸 엉켜요. 천천히 봐도 따라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아쉬워요. 언젠가는 꼭 목도리를 하나 만들어 보고 있어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오늘은 제 취미 이야기를 했어요. 어떠셨나요? 사실 저는 특별한 취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야기하다 보니
취미가 꽤 많네요. 예전에는 언어 공부, 그리고 네이버 지식인, 요즘에는 독서, 특히 밀리의 서재라는 어플로 오디오북을 들어요. 그리고 요가도 하고 요가 덕분에 키가 1cm나 컸죠. 혼자 즐기는 취미도 좋아하지만 친구와 함께 공원에 누워있는 것도 정말 좋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취미가 꼭 특별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즐거우면 그게 바로 취미예요. 여러분의 취미는 뭐예요? 저랑 비슷한 게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요즘 보는 드라마랑 넷플릭스 이야기를 할 거예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저는 둘이에요. 잘 지냈어요? 여기는 제가 한국어로 천천히 이야기하는 곳이에요. 한국어를 배우는 중이어도 편하게 들을 수 있어요. 자,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은 드라마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은요, 딱 하나만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따뜻한 드라마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의 작가 이야기도 할 거예요. 저는 이 작가의 드라마를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오늘 그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줄게요. 여러분도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여러분은 어떤 드라마를 좋아해요?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로맨스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액션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무서운 드라마를 좋아해요. 그럼 저는 어떤 드라마를 좋아할까요? 저는요, 따뜻한 드라마를 좋아해요. 따뜻한 드라마가 뭐냐고요? 설명해 볼게요. 따뜻한 드라마는요, 화려하지 않아요. 큰 사건도 많지 않아요. 멋진 액션도 없어요. 대신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옆집 아저씨 같은 사람, 시장에서 일하는 아주머니 같은 사람, 학교에 다니는 학생 같은 사람.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도 각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나도 저런 적 있어. 아, 우리 엄마도 그래. 이렇게 공감하는 게 좋아요. 공감이 뭘까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나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드라마 속 사람이 울면 저도 같이 눈물이 나요. 드라마 속 사람이 웃으면 저도 같이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저는 따뜻한 드라마가 좋아요. 보고 나면 마음이 포근해지거든요. 자, 이제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바로 노희경 작가예요. 혹시 이 이름 들어보셨어요? 한국에서는 이 작가의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이 꽤 있어요. 저와 같이 매니아층이 있어요. 그런데 작가가 뭘까요? 드라마를 만들 때요,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해요. 배우는 연기를 해요. 감독은 촬영을 해요. 그리고 작가는요, 이야기를 써요. 드라마의 모든 말, 모든 장면, 모든 행동을 작가가 글로 써요.
그래서 작가가 정말 중요해요. 저는요, 드라마를 고를 때 배우를 먼저 보지 않아요. 저는 작가를 먼저 많이 봐요. 이 드라마 누가 썼지?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썼으면 저는 무조건 봐요. 왜냐하면요, 제가 좋아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노희경 작가의 드라마는요, 다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마음을 울려요. 크게 소리치지 않지만 오래 기억에 남아요. 한 작가를 좋아하면요, 그 사람의 작품을 하나씩 다 찾아보게 돼요. 저한테는 노희경 작가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좋아하는 작가나 감독이 있으신가요? 자, 그럼 제가 요즘 보는 드라마를 알려줄게요. 제목이 우리들의 블루스예요. 제가 소개한 노희경 작가가 쓴 드라마예요. 사실 이 드라마는요, 조금 오래된 드라마예요. 그렇다고 10년, 20년 전에 나온 아주 오래된 드라마는 아니고요. 몇 년 전에 나왔어요. 최신 드라마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지금 보냐고요? 저는요, 좋은 드라마는 시간이 지나도 다시 봐요. 오래된 드라마도 좋으면 괜찮잖아요? 이 드라마는요, 제목처럼 조금 특별해요. 보통 드라마는 한 명 또는 두 명이 주인공이죠.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그리고 주변 인물들. 그런데 우리들의 블루스는요, 주인공이 정말 정말 많아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끝나면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할머니의 이야기, 젊은 부부의 이야기, 학생의 이야기,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하나씩 나와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면요, 마치 여러 편의 짧은 이야기를 보는 것 같아요. 이 드라마의 배경은요, 제주도예요. 제주도를 아세요? 한국의 제일 남쪽에 있는 아름다운 섬이에요. 바다도 있고, 시장도 있고, 따뜻한 사람들이 살아요. 그 제주도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울고, 웃고, 살아가요.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많이도 웃고 울었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에요. 따뜻한 눈물이에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한국 드라마 중에 따뜻한 드라마를 찾고 계시다면 저는 이 드라마를 추천할게요. 우리들의 블루스예요. 제가 아까 노희경 작가의 드라마는 따뜻하다고 했죠? 그런데 따뜻하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오늘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이걸 따뜻한 시선이라고 불러요. 시선이 뭘까요? 시선은요, 보는 눈, 보는 마음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게 시선이에요. 세상에는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요.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어요. 실수하는 사람도 있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통 드라마에서는요, 나쁜 사람은 그냥 나쁘게 그려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요. 그런데 이 작가는 달라요. 이 작가는요, 나쁜 사람에게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사람도 아팠겠구나. 이렇게 바라봐요. 약한 사람을 봐도요, 힘내세요 라고 쉽게 말하지 않아요. 대신 그 사람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봐요. 저는 그 시선이 정말 좋아요. 드라마를 보고 나면요, 저도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져요. 나도 사람을 이렇게 봐야지. 쉽게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드라마 한 편이 사람의 마음을 바꿔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노희경 작가의 드라마 중에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게 있어요. 제목이 Dear My Friends예요. 영어로 하면 Dear My Friends예요. 친애하는 내 친구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드라마는요, 정말 정말 특별해요. 왜냐하면요, 주인공이 나이 많은 분들이에요. 보통 드라마는요, 젊고 예쁜 사람이 주인공을 하죠. 그런데 이 드라마는 엄마와 할머니들이 주인공이에요. 할머니가 주인공이에요? 네, 맞아요. 정말 특별하죠?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계속 우리 부모님이 생각났어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저는 가끔 잊어버려요. 부모님도 한 사람이라는 걸요. 저에게는 그냥 엄마지만요. 엄마도 젊었을 때가 있었어요. 엄마도 친구가 있었고, 꿈이 있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엄마도 누군가의 딸이었어요. 이 드라마는요, 그걸 알려줬어요. 나이 든 사람도 여전히 꿈이 있고, 여전히 사랑을 하고, 여전히 무서운 게 있어요.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정말 많이 울었어요. 아마 제가 가장 많이 울었던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께 전화했어요. 이 드라마는 그런 드라마예요. 보고 나면 가족이 생각나는 드라마요. 넷플릭스에서 아주 유명하지는 않아요. 하지만요, 따뜻한 드라마를 좋아한다면 저는 꼭 보라고 하고 싶어요. Dear My Friends예요. 노희경 작가의 드라마는요, 이것 말고도 정말 많아요. 오늘은 2개만 더 짧게 소개할게요. 똑같은 작가의 작품만 소개하는 것 같은데, 이 작가의 드라마들이 대부분 인물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예뻐서 저는 따뜻한 드라마를 찾고 싶을 때 주로 본답니다. 바로 첫 번째는요, 괜찮아 사랑이야예요. 제목이 참 예쁘죠? 괜찮아 사랑이야. 저는 이 제목을 정말 좋아해요.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괜찮아 사랑이야.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아요? 이 드라마는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요. 요즘 마음이 힘든 사람 많잖아요. 이 드라마는 그런 사람들에게 괜찮아 라고 말해줘요. 2번째는요, 그들이 사는 세상이에요. 이 드라마도 정말 좋아요.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일도 하고, 사랑도 하고, 힘들어 하기도 하고,
역시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보세요. 노희경 작가의 드라마는요, 다 비슷해요. 화려한 영웅은 안 나와요.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작가가 좋아요. 우리 이야기를 따뜻하게 그려주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저도 궁금해졌어요. 나는 왜 이런 따뜻한 드라마를 좋아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혹시 제 첫 번째 영상 기억나세요? 제 자기소개 영상이요. 거기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다큐멘터리를 좋아한다고요. 다큐멘터리를 아세요? 진짜 이야기를 담은 거예요. 연기가 아니라 진짜 사람들의 진짜 삶이요. 저는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러고 보니까요, 이게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같은 이야기를 좋아하나 봐요. 화려하고 멋진 이야기보다요. 진짜 사람 사는 이야기요. 다큐멘터리도 그렇고 따뜻한 드라마도 그렇고 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사람이 무엇을 느끼는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한가 봐요. 한국에서는요, 보통 로맨스 드라마가 인기가 많아요. 멋진 남자와 예쁜 여자가 사랑하는 이야기요. 그것도 정말 재미있죠? 하지만 저는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좋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저랑 비슷한 사람 있어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가요? 여러분의 취향이 궁금해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오늘은 제가 사랑하는 따뜻한 드라마 이야기를 했어요. 어떠셨어요? 오늘은 딱 하나의 주제만 깊게 이야기했는데요.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 연기하는 그런 따뜻한 드라마에 대해서 소개했어요.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듣고 보고 싶은 드라마가 생겼어요? 그러면 저는 정말 기뻐요.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드라마도 꼭 알려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추천이 정말 궁금해요. 따뜻한 드라마라면 더 좋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그럼 우리 또 만나요.